안녕하세요. 요즘 독감 예방 시즌이 오면서 많은 분들이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시는데요. 누가 독감 예방을 맞아야 되는지, 그리고 누가 독감 예방을 맞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뭐 특히 항암 치료를 하신다든지, 장기 이식을 하셨던 분, 아니면 여러 가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아니면 연세가 많으셨던 분,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셨던 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질문이 꽤 많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독감 예방 주사를 아니면 독감 예방 치료를 누가 받아야 되고 누가 받지 말아야 되고 어떤 경우에 안 받는 게 좋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예방 접종 방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독감 예방 접종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그 독감 예방 주사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는 게 쉽죠. 첫 번째는 이제 독감 예방 주사를 근육 주사로 맞는 그런 예방 주사가 있고, 다른 거는 이제 코로 뿌리는 그런 예방 접종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미국에선 특히 예방 주사로 맞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주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세 가지냐 네 가지냐, 그러니까 트라이밸런이냐 쿼드밸런이라고 3가 4가 한국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고요. 원래는 계란에서 그 바이러스를 만드는데, 그래서 원래 하던 그런 방식인 플루로블락이라는 브랜드네임으로 나오는 계란에서 키운 바이러스와 요즘 새로 시작한 세포에서 키운 플루셀백스라는 백신 그 주사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사로 막는 거는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죽은 바이러스, 아니면 그 바이러스의 조각들을 해서 항원 같은 부위만 따가지고 우리가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코에 뿌리는 거는 살아있는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원래 살아있다 죽었다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살아있는 바이러스 라이브 또는 이제 어테뉴에이티드 백신 종류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살짝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해마다 이 플루 백신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CDC 가이드라인으로 만약에 플루 백신이 모자란다, 독감 예방 주사가 모자란다 하면은 우리가 누구부터 줘야 되냐, 그런 거를 가이드 방침으로 세워놨어요, CDC에서.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거기서 우선순위로 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아니면 문제가 될 수 있거나 이래서 맞아야 된다고 우리가 priority, 먼저 우선권을 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면 당연히 플루 백신을 꼭 맞으셔야 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CDC 권장 자료에서 보면 6개월 소아부터 4세까지의 소아에서 먼저 맞으라고 하고요. 50세 이상,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인데요. 그 기저질환은 뭐 폐질환이나 천식 환자 이런 사람들, 아니면 폐쇄성 폐질환, 콩팥 환자, 신장 환자, 간에 문제가 있는 간 질환 환자, 신경계 및 근육 질환자. 자, 신경계 질환이라고 하면 뭐 파킨슨 이런 식으로 치매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면 먹는 거, 삼키는 거 이런 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굉장히 심한 치매 환자나 아니면 그런 신경계에 다른 문제가 있는 환자, 아니면 근육 질환 환자, 이런 분들은 숨을 쉬거나 이럴 때 폐에 근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 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우선순위로 하고, 그리고 당뇨 환자도 이 기저질환 환자 중에 하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혈액질환 환자, 뭐 백혈병이라든지 혈액 문제가 있어서 그 혈액질환이 있으신 분, 그리고 이제 면역이 약화된 사람들, 그 장기 이식을 한 환자라든지 뭐 에이즈 환자, HIV 환자라든지, 아니면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아니면 항암 치료를 해서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 또는 뭐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 스테로이드를 굉장히 강력하게 쓰시는 분들, 뭐 콩팥 신부전 환자도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자가 면역 질환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류마티스 환자들 중에서 이렇게 면역 억제제, 스테로이드 이런 걸 쓰시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을 먼저 플루 백신을, 독감 예방 주사를 맞추는 환자군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감 시즌에 임신이 예상이 되거나 아직
아직 임신을 안 했는데 독감 시즌이 됐을 때 임신이 됐거나 아니면 벌써 임신 중이거나 아니면은 독감 시즌이 끝날 때쯤에서라도 출산 후 2주 안에 그 시간대가 마치는 그런 환자들은 독감 예방 주사를 먼저 순위로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에서 18개월 아이들 중에서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환자로 그 중에 뭐 레이 신드롬이라는 그런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질환이 있는데 그런 것이 가능한 환자라든지 아니면 요양병원 아니면 장기로 병원 시설에 있는 그런 환자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아메리칸 인디안, 미국의 인디안, 그리고 알래스카의 원주민들은 뭐 여기에 그 먼저 우선순위로 들어가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제가 찾아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 비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고도의 비만 환자, BMI가 40 이상의 고도의 비만 환자도 먼저 주라고 하고요. 그리고 물론 의료 종사자도 여기에 들어가고, 아니면 집에서 5세나 50세 이상의 사람과 같이 살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보살피는 사람이거나 할 때 또 의료 종사자처럼 그렇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도 포함되고요. 아니면 독감으로 이렇게 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기저질환자와 같이 동거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보살피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했던 것처럼 뭐 예전에 에이즈 환자를 돌보고 있다, 아니면 폐쇄성 폐질환을 돌보고 있다, 자기가 암이 없지만 뭐 배우자나 가족 중에서 암이 있어서 항암 치료를 하고 있다, 그런 분, 그러면 그 항암 치료하는 분들은 독감에 걸렸을 때 치명타를 입힐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암 치료를 하고 있는 가족들까지 다 이제 먼저 예방 접종을 하라고 하는 게 이제 현재 CDC의 추천 방침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만 해도 제가 이식을 한 환자를 2분을 봤어요. 근데 뭐 제가 환자를 뭐 100명씩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2명을 봤는데 그런 식으로 매일마다 이식한 분들을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식한 분들이 그러면 독감 예방 주사 맞아야 되냐,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자, 이식하신 분들 면역 억제제가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면역이 억제돼 있기 때문에 독감이 걸리면 굉장히 큰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식 환자들은 예방 접종을 하셔야 되는데 그 코로 하는 그거는 라이브 어테뉴에이티드 백신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면 안 돼요. 코로 하는 건 하지 마시고 주사로 맞는 그 주사약을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독감 예방 주사로 맞으셔야 돼요. 주사로 맞는 거는 그 면역 억제제 된 사람, 이식한 분뿐만 아니라 뭐 항암 치료를 하신다든지 지금 장기간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셔서 면역이 억제됐다든지 뭐 에이즈가 있다든지 뭐 이런 분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면역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주사로만 돼야 되고 코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주사를 하면 뭐 그런 이뮨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콩팥을 망가뜨리지 않나, 뭐 아니면 이식된 장기를 망가뜨리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를 많이 하시던데, 그런 이식된 장기, 특히 뭐 콩팥 같은 것들이 플루 백신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벌써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지 말고 면역이 억제됐기 때문에 더더욱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셔야 돼요.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감 예방 주사를 맞지 말아야 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아이, 아니면 플루샷을 맞기 어려운 그런 주사를 맞기 어려운 아이, 그리고 독감 예방 주사나 그 성분, 특히 예전의 것은 계란에 굉장히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알러지 반응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솔직히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새로 나온 그런 약들은 그런 계란에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계란에 대한 알러지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그 새로 나온 걸 쓰기 때문에 계란 알러지가 있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맞으실 때는 옛날식으로 만들어진 건지 확인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즘 나온 게 더 조금 좋긴 한데 가격이 좀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원래 예전부터 만들었던 그런 계란에서 배양한 바이러스로 추출한 그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그걸 맞았다고 해도 계란 알러지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으면 줘도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심했어도 큰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작은 의사가 있는 데서 접종을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약국이나 뭐 교회 같은데 이런 데서도 주기는 하는데, 그런 데서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의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응급처치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원이나 의원에서 맞으라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맞고서 이렇게 우리가 관찰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하거든요. 병원에 맞췄을 때도. 왜 그러냐면 보통 그런 일이 굉장히 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CDC 자료에 의하면 지금 계란 알러지가 있다고 해도 100만 명 중에 1.3 케이스밖에 일어나지가 않아요.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굉장히 큰 알러지 반응은. 그래서 그렇게 큰 걱정을 해도 되지 않는 상태라고 CDC의 공식 입장입니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안바레 신드롬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예방접종이나 아니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특히 이제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숨도 못 쉬고, 그래가지고 뭐 인공호흡기까지 끼는 그런 질환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안바레 신드롬에 걸리셨던 분들은 이제 플루 백신을 맞지 말라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벌써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코를 통한 코로 뿌리는 독감 예방법은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은 이게 라이브 어테뉴에이티드 인플루엔자 백신으로 구분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살아있는 약해진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를 좀 만들고 있죠. 근데 미국에서는 잘 못 봤던 이유가 2016년, 2017년 그 해와 2017년, 2018년 시즌에는 이 코로 하는 예방접종이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해서 CDC에서 추천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2019년 시즌부터는 그 회사에서 H1N1 백신 바이러스 원료를 조금 바꾸면서 이제 괜찮다고 해서 다시 CDC 추천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그 효과가 얼마나 더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중에 판매는 되고 있고, 그리고 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쓰시는 분들은 있는데, 효과면에서 벌써 효과가 없었는데 새로 나온 버전은 좀 좋다라고 말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증거 자료가 없고, 그리고 라이브 어테뉴에이티드 백신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니까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그냥 아예 생각하시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사가 진짜 맞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코에다 뿌리는 예방 방법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환자들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CDC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거는 2살 이하의 아이나 2살에서 4살 정도 사이에도 상기도 문제가 있었던 환자라든지 천식, 호흡곤란 문제가 있었던 아이들은 주지 말라고 하고요. 그리고 50세 이상에서의 성인에서는 쓰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임산부에서도 당연히 쓰지 말라고 나와 있죠. 이게 라이브 어테뉴에이티드. 그리고 신장 이식, 뭐 심장 이식, 폐 이식, 이런 이식을 한 환자거나 면역 억제제를 쓰는 환자, 뭐 암 치료 환자는 면역 억제제가 또 되니까 암 환자도 안 되고, 자가 면역 질환 환자도 안 되고, HIV 환자, 뭐 이런 환자도 안 돼요. 그래서 뭐 류마티스 내과를 다니면서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아니면 루푸스라든지 혈관염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스테로이드를 좀 세게 쓴다, 다 이런 분들 다 면역 억제된 사람들이거든요. 스테로이드 세게 장기간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코에 뿌리는 독감 예방 방법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면역 억제제가 된 사람들과 같이 살거나 그런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도 그걸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라이브니까 내가 걸려가지고 약간 증상이 있을 때 남한테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은 하면 안 되고, 만약에 코를 통해서 예방접종을 했다 그러면은 그 접종 후에 7일 동안은 그런 면역 억제제 있는 사람과는 접근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사는 사람은 일단 안 되고,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을 만약에 뭐 우리 부모님이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그걸 한 다음에는 부모님을 보러 가면 안 돼요. 7일 동안. 이제 그런 거를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면역 억제제 있는
다른 질환, 기저질환 환자 이런 사람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테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한 다음에 24시간 안에는 이거 코로 하는 거를 접종을 금지합니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여러 가지 질환 환자는 코를 통해서 예방하는 거는 반드시 자신의 주치의와 상의를 하셔서 접종을 하라고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질환 환자는 코를 통해서 예방약을 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주치의와 상의를 하라고 하는 환자들이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 콩팥 신장 환자, 간 문제 있는 환자, 신경 근육 문제가 있는 환자, 당뇨 환자, 혈액 질환 환자, 뭐 이런 환자들은 반드시 주치의랑 상의를 하고 코로 해야 되는지 확인하고 하시라고 합니다. 하려고 하면. 근데 그냥 쉽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안바레 신드롬 경력이 있던 환자도 이제 코로 하는 것도 추천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것 때문에 중증 이상의 감염이 있는 환자에서는 코로 하는 걸로 하지 말고 이제 주사로 맞춰야 돼요. 이런 분들도 감염이 벌써 다른 것 때문에 굉장히 심하게 감염이 왔기 때문에 살아있는 바이러스라고 말을 하면 좀 정확한 건 아닌데 하여튼 감염력이 있는 바이러스를 주게 되면 아무래도 감염이 벌써 심하게 있는 사람은 그걸 퇴치한다고 자기의 면역 체계가 좀 허술하게 돼 있는 상태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하면 안 되겠죠. 제가 그래서 오늘 좀 길게 말했지만 이 긴 말들 중에서 자신한테 해당하는 거는 1개나 2개나 3개 정도밖에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좀 짧게 말씀드릴 수도 있었는데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길게 그런 분들을 한번 다 커버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는데 회복을 했다. 그러면 회복을 하셨으면 주사로 맞는 거는 하시고 코로 하는 거는 아무래도 면역력이 완전히 회복을 못했을 수 있으니까 코로 하는 거는 하시지 말고요. 주사로는 맞으셔서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때문에 폐가 벌써 상해 있는데 거기다가 독감이 걸리면 진짜 치명타를 입힐 수 있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셨던 분들은 독감 예방 주사는 더더욱 필요한 사람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회복을 했어도 폐가 100%다 완전히 회복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폐가 굉장히 건강했던 사람들도 폐 질환이 있는 사람과 같은 레벨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폐쇄성 폐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폐렴이 뭐 여러 번 있어가지고 폐가 상처가 많이 났다든지 이런 사람과 같은 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리셨던 분들은 더더욱 주사로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질문이 많으신데요. 제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생방송을 앞으로 좀 더 자주 하려고 합니다. 한 번 할 때 되게 길게 했는데 좀 더 짧게 자주 할 테니까 구독해 주시고요. 거기에 구독한 다음에 그 옆에 이제 알림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 알림 설정을 해놓으면 제가 라이브를 할 때 바로 떠요. 그러면 바로 들어오셔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생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